자, HLB 그룹 볼 건데 좀 속상하시죠? 그죠? ABC 그룹 때문에 HLB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통 저도 그렇지만 많은 개인들이나 우리 마음속에는 리보세라니 힘과 좋으니까 빨리 날라가지고 막 상한가도 좀 가고 막 이렇게 급등도 해주고 그래도 좋겠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길게 행보도 하고 천천히 가고 있죠. HLB를 좀 보게 되면 박스권 또 돌아버렸어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서울 가 있는 사이에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 못 들어나가더라고요. 딱 박스권에 또 들어와 버렸죠. 또 들어왔고 월봉에서 보면 아직도 20개선 위에 있긴 있어요.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된다. 특히 이제 장기 골든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달 한 달 정도는 20개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20개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34,400원이거든요. 여기를 지켜줘야 되고 설사 깨면 이제 20개선을 깨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면 이렇게 31,000원, 3만 초반에 오게 돼서 만약에 본인이 리보세라를 믿고 있거나 HLB를 믿으면 3만원 초반에 왔을 때는 웬만하면 사는 게 좋다. 대신에 본인이 너무 불안하거나 제 제약준 알려드렸죠. 제약준은 리스크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제약주에 몰빵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긴 하는데 저희 꾸준히 천천히 사는 스타일이에요. 제약주는 이렇게 한 번에 몰빵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매일매일 사모은다거나 매달 사는 스타일인데 뭐 그냥 날라가면 내가 산 거에 가서만 수익을 거두면 되죠. 막 날라갔을 때 막 한 번에 못 사가지고 아까워하면 이거 탐욕이거든요. 탐욕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시장에서 크게 한번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내가 투자하는 회사니까 여윳돈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고 어쨌거나 지금도 20개선 이익에 대해 추세가 유지가 돼요. 대신에 깨게 되면 시간적인 고생을 하죠. 자, 주봉에선 수급선을 깨버렸죠. 어제 깼는데 요렇게 20주선이 있어요. 제 멤버에서 어제 설명해드렸거든요. 요 20주선은 중기적인 추세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가 되죠. 가격이 얼마냐면 실질적으로 34,600원이 돼요. 여기를 깨게 되면 고생은 하는데 이번 주에 깨지만 않으면 아마 잘 돌아나갈 확률이 생각보다 큽니다. 대신에 다시 박스권에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지겹죠, 그죠? 근데 지겨워하지 말고 리버스날 믿으면 쭉 들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우상한 기조가 유지가 되죠. 오늘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죠? 오늘 양봉이 떠줘야지만이 다시 저점이 높아지고 요 양봉 안 뜨면 이 저점이 다 낮아지는 거라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이랑 상관이 없고 당연히 단기적인 안목은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죠.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어떠한 종목들이 내가 가지고 HL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가진 종목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많이 무너져서 다시 한번 5, 6개월간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더 사시면 돼요. 밑에서 떨어졌을 때 오히려 25,000원대나 3만원 초반에 오게 되면 좋죠. 굉장히 싸지는 거니까 내가 살려고 한 주가가 이렇게 해서 꾸준히 준비해 나가서 나중에 리버스라립이 좋은 효과를 갖고 오거나 우리가 FDA 승인 담당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승인이 났을 경우에 나중에 뛰었을 때 이런 데 갔을 때 못 따라잡는 거고 또 하나가 투자를 할 거면 바로 저점에 싸게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좋은 뉴스가 나오고 모든 좋은 얘기만 나오는 고점에서는 투자는 투자가 아닌 거고 이런 매매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하려면 저점에 있을 때 이럴 때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게 좋아요. 지금 사실 미국 차에서 엘레바가 있는데 이 엘레바 쪽에서는 이 판매에 대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잘 엘레바죠. 그죠? 아스코에서도 그랬고 지금 리버세라니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 자신이 싸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리버세라니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사실은 많은 지표나 효과들이 좋죠. 뭐 가남 성공한 것도 있고 뭐 선량낭성업체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좋은 효과가 계속되거나 또는 FDA 쪽에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판매 허가도 다 내놨죠.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회사를 믿고 과연 투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자산에 어느 정도 잘 투자해 놨다가 나중에 이 회사가 성공했을 때 나도 같이 성공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 HLB가 좋아지게 되면 L생이라든가 LJ, LDH는 같이 좋아져요. 그죠? L생도 20개선 밑에 있거든요. 이 친구도 박스권에 있어요. 아직도 박스권을 거놨어요. 아주. 탈출을 못하고 있죠. 이거 탈출 못 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이 많이 찍게 되죠. 그럼 또 한번 매수 타임이 되죠. 어차피 박스권이니까 10,000원 초반에 오게 되면 11,800원을 가게 되고 10,000원 초반이면 11,000원을 가게 되죠. 그냥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LJ 흐름이 제일 강한데 역시나 LJ는 아직도 5개선 위에 있어요. 흐름이 강한 거고 주봉에서도 20선, 60선 수급까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일봉에서 뭐 단기로 보실 분들은 그냥 240선 깨지는 매수 그럼 또 올라가 있죠. 깨면 일단 손절하는 거고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잘 들고 계시면 돼요. LT는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오고 있는데 원체 싸요 주가가 뭐 이렇게
여기 10,000원, 20,000원대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LTE도 그냥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단 추세는 지금 깨고 있죠. 5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시 한번 4,500원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 글로벌도 이제 바닥권에 있죠. 뭐 올갈 데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예, 바닥권이라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짧아서 그래요. 이게 가격 조정인데 이 기간 좀 짧죠.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아마 이 공간은 계속 잘 모아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많이 사놓으셨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사서 겁내야 될 자리는 이런 데죠. 막 월봉 최고점에 물렸을 때, 특히 우하향 중간에 물렸을 때 이런 데 겁내는 거지, 월봉 바닥에서부터 매수할 때는 크게 겁내지 않아도 돼요. 다 돌아나갈 확률이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HLB 바이오스텝인데 이 친구도 진짜 낮아요. 낮은데 대신에 예전에 그 무상증자 이슈로 해서 많이 뛰었죠. 뛰어가지고 쫙 밀렸는데 무조건 늘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다면. 지금의 위치는 낮고 일봉에서 대량거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최저점들만 잘 이탈하지 않으면, 특히 최저점 찍자마자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좀 지지부진해도 또 한번 급등하거나 잘 뛸 확률이 있어요. HL 바이오스텍도 이 정도 자리는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고, 낮은 위치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낮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제 이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이 났어요. 승인 권고가 났고, 7월달에 완전히 승인 난 건 아닌데 이렇게 승인을 권고받은 거죠. 웬만하면 승인해 줘라 그러면서 7월달에 최종 승인 얘기가 있는데, 물론 7월달에 최종 승인을 받으면 더 좋아지겠지만 승인 권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저렇게 그 치료제에 대한 그 바이오젠에 대한 그 흐름은 바이오젠 주가가 좋아졌거든요.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이제 피플바이오를 보면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잘 보시라고 그랬죠. 이때부터인데 236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주식은 박스권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이 근처가 매수예요. 이게 여기서 모르지만 요때 매수했으면 이날도 거의 15% 뛰었고, 다시 여기서 매수했으면 또 뛰죠. 그러니까 여기만 오면 뛰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는 거고, 지금은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죠. 따라서 피플바이오가 저런 바이오젠 이슈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그냥 5일선만 깨져난 매수. 물렸다 하더라도 이런 박스권 하다 이틀 하지 않으면 피플바이오는 뛰죠. 피플바이오의 월봉 H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20개선 위에 있어요. 즉 장기적으로도 추세 전환 같으니 완벽하게 돼 있고, 특히 20개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수급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봉에서도 수급선 위에 있는 데다가 입선 위에 있죠. 뭔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추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박스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피플바이오는 박스권에 있기는 해도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이 있다는 거죠. 특히 월봉에서도 20개선이 위에 있고 주봉에서 입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피플바이오가 앞으로 뛸 확률이 생각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엔젠바이오도 근간에 거래가 자꾸 터지고 있죠. 엔젠바이오도 당연히 치매 관련주예요. 피플바이오가 뛰게 되면 피플바이오만큼 못 뛰어도 따라 뛰는 게 특징이고, 이현제약도 마찬가지로 치매 관련주고, 국전약품 같은 퓨처캠 다 치매 관련주인데, 치매 관련주의 대장은 이제 피플바이오가 되기 때문에 대장주를 볼 때는 피플바이오 정도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이 표 여기 있죠, 그죠? 휴먼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박스권에 있고, 지금 아직 사실은 전체적으로 제약 섹터 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알려드렸죠. 우리가 어떤 주식으로 수익을 크게 거두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냐면 섹터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전기차 관련주가 아주 바닥에 있었을 때 이 전기차 관련주가 두두두루 못 들어오게 되면, 전기차 관련주 중에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놨다 하더라도 이 섹터가 안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큰 수익을 못 거둬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관련주가 난리가 났고, 여기서 내가 어떤 종목, 그러니까 웬만큼 좋은 종목을 사게 되면 같이 다 날아가죠. 즉 종목이 또 중요하지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지수고, 지수만큼 중요한 게 내가 산 주식에 속한 섹터예요. 그 섹터가 떠야지만이, 그 섹터가 올라가야지만이 내가 산 종목도 같이 뛰는 거예요. A, B, C, D가 한 섹터에 있을 때 A만 뛰는 게 아니라 A가 대장주로 뛰긴 해도 B, C, D, E가 다 뛴다는 거죠. 바이오젠 이슈로 인하다가 피플바이오가 뛰게 되면 피플바이오만 뛰는 게 아니라 치매에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같이 뛴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안에서 대장주, 부대장주는 존재하게 되고, 또 언제든지 대장주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걸 종목 순환매라고 하죠. 종목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셀트리온 그룹도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어차피 주식은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할 때 사야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환호할 때 사는 건 늦는 거예요. 대신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 주식에서는 두 가지 투자를 잘 하셔야죠. 그죠? 자금 관리를 통해서 돈에 대한 투자도 잘 하셔야 되지만 시간에 대한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에 대한 투자, 시간도 투자라는 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 줄이고 빨리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자꾸 높은 거 쫓아가 사게 되면 결국 내동매매가 되게 되고 나중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러한 종목들을 다 물려있죠. 물론 그런 거를 단기 단타를 통해서 스캐퍼를 통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월봉 바닥권에서 잘 모아놓고 내가 산 회사에 난 어떤 가치를 믿고 사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믿는 구석이 있어야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반도체를 샀으면 이 반도체라는 회사가 뭐 OLED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로봇과 관련해서 중요한 뭐 납품을 하고 있다든가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중요한 그 삼성 디스플레이랑 잘 연결이 되어 있다든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투자해야지 아무것도 없게 되면 힘들겠죠. 우리가 HLB를 투자하는 건 리버스 라인 때문에 그린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면 그러한 친구들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렇게 믿는 그 이슈가 과연 현실화되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매출이 연결이 됐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져요. 따라서 그러한 친구들을 잘 보시는 게 좋고 우리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때를 사는 거예요. 때. 그런데 때를 살 때 비쌀 때 사려고 하지 말고 비쌀 때 살려고 하지 말고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주식은 때를 사는 거기 때문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지 나중에 비쌀 때를 사기에는 너무 시간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샀으니 내가 싸게 사놓고 그 시간을 기다려야죠. 이거를 믿고 참고 기다린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샀으면 너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회사의 성장 가치를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하지 말고 그냥 꾹 참고 믿고 기다리면 그 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한 성과들이 났을 때 내 계좌나 내 수익은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 멤버님들은 이따 8시 30분에 뵈야죠. 이렇게 노란 썸네일 보고 공부하시고 또 하나가 이거 어제 저 맛집 갔다 왔는데 맛있는 거 있어요.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 뜰 거예요. 여기 이거 뜰 거니까 8시 30분에 저거 다시 만나서 멤버님들은 그래도 계속 매일 봐요. 그죠? 어제 시황정리 실방에서도 봤고 오늘 아침에도 볼 건데 8시 30분에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섹터가 강해지는지 원전 오염수 관련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특히 원전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원전 관련주 중에 우리가 관중에 놓는 애들 있죠. 이 친구들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8시 30분에 특히 2차전지 관련주 같이 볼 거예요. 30분에 멤버방에서 따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요. 그죠? 항상 더위 조심하셔야 돼. 이제 겨울엔 감기 조심인데 일교차는 좀 있더라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이 건강돼야 주식도 하겠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 감기 많이 좋아졌어요. 목소리 많이 살아났죠. 그죠? 자, 8시 30분에 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